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놀라운 식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멸치입니다. 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이 작은 생선을 보면서 혹시 이런 작은 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멸치야말로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집 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칼슘,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멸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맛의 비밀이 바로 멸치였고, 반찬으로 나오는 달콤 짭짤한 멸치볶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맛봤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적이면서도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멸치는 한국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지만 강한 멸치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멸치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멸치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시죠. 멸치의 역사. 멸치와 우리 민족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됩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미 그때부터 서민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멸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멸치잡이가 한 해 농사만큼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총출동으로 멸치잡이에 나섰고 잡은 멸치를 말려서 한 해 동안 귀중한 영양공급원으로 활용했죠. 멸치때가 지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멸치가 우리 바다를 지나다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냉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마을마다 멸치를 말리는 광경은 하나의 풍물이었고, 이때 만들어진 건멸치가 전국 각지로 유통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멸치잡이와 관련된 어업 풍습들입니다. 어부들은 처추러 전에 바다에 제를 지내며 풍어를 빌었고, 멸치가 많이 잡히는 해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멸치 성어제라는 전통 축제가 지금도 일부 어촌 마을에 남아있을 정도죠. 멸치의 종류. 멸치장에 가보면 크기가 다양한 멸치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용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멸치는 길이가 7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이 녀석들은 주로 국물용으로 사용되는데 크기가 큰 만큼 진한 맛을 우려낼 수 있어서 멸치 육수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구수한 맛이 필요한 요리에 최적입니다. 중멸치는 4에서 7cm 크기로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국물용으로도 쓰이고 볶음용으로도 좋습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먹기도 편하고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소멸치는 2에서 4cm로 주로 볶음 반찬용으로 인기입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볶으면 정말 맛있는 밑반찬이 됩니다. 가장 작은 잔멸치는 1~2cm 정도로 거의 티스푼으로 먹는 수준입니다. 이 작은 멸치들은 주로 국물용으로 사용되거나 김치 속에 넣어서 감칠맛을 내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요리에 따라 어떤 멸치를 선택할지 아는 것이 맛있는 요리의 첫걸음입니다. 멸치의 영양학적 가치. 이제 멸치가 왜 슈퍼푸드인지 영양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먼저 칼슘입니다. 멸치 100g에는 무려 509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보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성인 하루 칼슘 권장량이 700에서 800mg인데 멸치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죠. 단백질 함량도 대단합니다. 멸치 100g에는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같은 무게의 소고기보다 2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라서 질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어떨까요? 멸치에는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비타민과 미네랄도 놓칠 수 없습니다. 비타민 B12, 나이아신, 인, 마그네슘, 아연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작은 멸치 안에 농축되어 있다니 정말 자연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 아이와 멸치. 성장기 아이들에게 멸치만큼 좋은 식재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키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멸치 안에 모두 들어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칼슘입니다. 뼈와 치아를 만드는 주재료인 칼슘이 멸치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성장기에는 하루에 1000mg 이상의 칼슘이 필요한데 멸치 50g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25%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과 장기를 만드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줍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발달의 핵심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멸치를 잘 안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콤한 멸치볶음이나 멸치강정처럼 말이죠. 어른에게 좋은 멸치. 성인에게 멸치는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건강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는데 멸치의 풍부한 칼슘이 이를 막아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꾸준한 멸치 섭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멸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멸치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도 멸치는 좋은 선택입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다만 짠 멸치보다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 보관법. 멸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비린내가 나거나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알아두시면 오랫동안 신선한 멸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멸치는 수분에 매우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구입 후에는 바로 밀폐 용기에 옮겨 담고 실리카겔 같은 건조제를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냉동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멸치를 소분해서 밀폐 용기나 냉동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이상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해동 없이 바로 요리하면 됩니다. 실온 보관을 해야 한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도가 낮은 곳이 좋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뚜껑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구입할 때부터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이 선명하고 모양이 온전하며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멸치 손질법. 맛있는 멸치 요리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정성스러운 손질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손질하면 비린내와 쓴맛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멸치의 머리 부분에는 쓴맛을 내는 성분이 많고 내장도 비린내의 원인이 됩니다. 작은 멸치라도 손가락으로 머리를 떼어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에 따라 손질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멸치나 중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등지느러미도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치는 머리만 떼어내도 충분하고 잔멸치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국물용 멸치는 손질 후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주면 더욱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중간 불에서 2~3분 정도 볶으면 색깔이 약간 황금빛으로 변하는데 이때가 적당합니다. 볶음용 멸치는 손질 후에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짠 것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세요. 멸치 육수의 비밀. 한국 요리의 깊은 맛은 바로 멸치 육수에서 나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우리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국물 요리의 베이스가 멸치 육수입니다. 좋은 멸치 육수를 만들려면 먼저 멸치 선택부터 중요합니다. 국물용으로는 대멸치나 중멸치가 좋고 머리와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고소함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끓는 물에 멸치를 넣으면 비린내가 강해집니다. 찬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끓여야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멸치 2~30g 정도가 적당한 비율입니다. 끓이는 시간은 10-15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우러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센 불로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여서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다시마나 건표고를 함께 넣으면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다시마는 물이 끓기 직전에 건져내고 표고버섯은 멸치와 함께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파 한 조각을 넣는 것도 깊은 맛을 내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멸치볶음 레시피. 멸치볶음은 우리나라 국민 반찬 중에 국민 반찬입니다. 어떤 집에서든 한 번쯤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더욱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멸치볶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멸치나 소멸치를 손질해서 준비하고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간 불에서 멸치를 볶아줍니다. 이때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멸치가 바삭해지면 간장 1스푼, 설탕 2스푼,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재빨리 볶아줍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념을 넣은 후 너무 오래 볶지 않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넣은 고급 버전도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을 적당히 썰어서 멸치와 함께 볶으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식감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견과류는 멸치보다 먼저 볶아서 따로 빼둔 다음 마지막에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매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아이들이 먹는다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마늘이나 생강을 넣어서 풍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멸치와 건강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멸치는 정말 완벽한 식품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필수 영양소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멸치의 칼로리를 보면 100g당 약 210칼로리입니다.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400칼로리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40g으로 매우 높아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과 철분도 멸치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다이어트 중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멸치의 풍부한 철분이 이를 예방해 줍니다. 포만감도 뛰어납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같은 칼로리라도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또한 씹는 시간이 길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멸치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볶은 멸치를 한 줌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허기도 달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든든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멸치와 전통 음식. 멸치는 단순한 반찬 재료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핵심 식재료입니다. 지역별로 독특한 멸치 요리들이 발달해 왔죠. 멸치젓은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신선한 멸치에 소금을 버무려서 항아리에 넣고 몇 달간 발효시키면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멸치젓이 완성됩니다. 이 멸치젓은 김치 담글 때 넣거나 쌈장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멸치조림도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요리입니다. 큰 멸치를 간장과 설탕으로 조린 것인데 명절 때 제사상에도 올라갈 정도로 격이 있는 요리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멸치조림을 귀한 반찬으로 대접합니다. 멸치강정은 전라도 지역의 별미입니다. 멸치에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긴 다음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것으로 술안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특색 있는 멸치 요리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멸치국수, 통영의 멸치쌈밥, 여수의 멸치회무침 등은 그 지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요리법들이 멸치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멸치의 오해와 진실. 멸치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멸치를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멸치는 무조건 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전통적인 멸치는 염분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잡아서 소금으로 절인 후 말렸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저염 멸치, 무염 멸치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염 멸치는 일반 멸치보다 염분을 30-50% 줄인 제품입니다. 짠맛에 민감한 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무염 멸치는 아예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 건조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염분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가공 멸치는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멸치에 비해서는 일부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지만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주요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건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되어 더 풍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품질 차이는 가공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연 건조한 멸치와 기계 건조한 멸치, 첨가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맛과 영양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만한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와 현대식 요리. 전통적인 한식에서만 사용되던 멸치가 이제는 다양한 현대식 요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멸치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샐러드 토핑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바삭하게 볶은 멜치를 그린 샐러드 위에 올리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고소한 맛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저 샐러드에 엔초비 대신 멸치를 사용하면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파스타에도 멸치가 잘 어울립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멸치를 볶아서 만든 알리오 올리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멸치로 만들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맛을 낼 수 있어요. 피자 토핑으로도 멸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 피자에 멸치를 올리면 진짜 바다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즈와의 궁합도 뛰어나서 고급 피자 전문점에서도 멸치를 활용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퓨전 요리에서도 멸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시처럼 서구권에서도 멸치 육수의 깊은 맛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멸치를 활용한 창작 요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멸치 파우더를 만들어서 조미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볶은 멸치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천연 조미료가 됩니다. 이를 수프나 스튜에 넣으면 화학 조미료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치는 전통을 넘어서 현대적인 요리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멸치의 매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식재료인 멸치가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는 재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하세요.